1990년대로 돌아가 보도록 해볼게요. 저희 엄마 아빠는 소개팅으로 만나셨다고 해요. 서로 거의 첫눈에 반하셨다고 하네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동성동물이셨던 부모님은 양측 집안의 반대가 심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두 분은 서로를 너무 사랑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태어났어요. 머리가 거의 다 자라서 태어난 저는 아기 때부터 버릇이 있었다고 해요. TV에서 소리가 나오거나 음악 소리가 나면 항상 손가락을 들고 흔들었어요. 5살 때 피아노를 배우고, 바이올린과 플룻도 배우고, 10살 때 발레도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관련된 것을 좋아했었어요. 중학생 때 입었던 자주색 교복이 생각이 나네요. 그때 여중을 다니고 있었는데 1학년 때는 거의 공부만 하는 모범생이었어요. 공부를 할 때 코피도 자주 흘리고 거의 공부밖에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2학년 때는 친구들도 조금씩 만나면서 앞머리와 샤기컷을 갖기 시작했어요. 성적이 조금 떨어졌었지만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엄마가 여름방학 한 달 전에 미국에 간다는 거예요. 정말 갑자기 미국에 갔고 워싱턴 주라는 곳에 갔어요. 미국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ESL이라는 언어 수업을 들었고요. 음악이 너무 좋아서 재즈 밴드와 악단에 들어갔어요. 처음 미국에 갔을 때 힘들었던 건 언어의 장벽이었어요. 밴드 공연을 해야 하는데 선생님이 청바지를 입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슈든트를 슈드로 알아들었던 거예요. 청바지를 입으라는 줄 알았죠. 그때 느꼈던 민망함과 뻘쭘함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친구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밥을 먹기도 했고 생각보다 아픈 기억이 많았어요. 1, 2년 정도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영어도 늘고 친구도 만들고 이제 12학년이 되었어요. 대학교를 지원해야 하는 시기죠. 다른 주로 가고 싶었는데 학비가 거의 3, 4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덕을 선택을 했어요. 원래 저의 성격은 활발하지만 자존감이 많이 낮은 성격이었어요. 1학년 막학기쯤 온라인 수업인 댄스 101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춤을 녹화를 해서 올리는 것이 과제였어요. 그때 마침 룸메이트가 저희 학교 한인 댄스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룸메이트가 저에게 춤을 알려주고 과제를 올렸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간 제 춤 영상을 댄스팀 언니들이 보고 저는 오디션 없이 바로 댄스팀에 영입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의 춤 인생이 시작이 되었고 저의 대학교 생활은 춤과 공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일할까 한국으로 돌아갈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가족들 모두 한국 생활이 그리워서 돌아왔어요. 한국에서 생활하기 전에 문화를 조금 더 접하고 싶어서 연세대학교 방문학생으로 한 학기를 재학했어요. 대부분 교양 수업과 비즈니스 관련 수업을 들었고 여기서도 또 댄스팀에 들어갔어요. 정말 춤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춤을 계속 춘 거죠. 2015년 10월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때 제가 거의 4명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학생, 댄서, 영어 강사, 그리고 직장인. 2달 동안 정말 바쁜 시기였고 연애할 여유도 없었지만 살아있음을 느끼는 시기였어요. 이렇게 바쁜데도 춤을 여전히 놓지 못했네요. 학생 생활과 강사 생활이 끝나고 춤과 회사만 남게 되었어요. 이 첫 번째 직장에서 아마 3년에서 3년 반 정도 다닌 것 같아요.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춤을 계속 추기도 했었고
마이라이브라는 모바일 방송 어플에서 방송을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할 수 있는 방송인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과 방송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병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어요. 이직도 하고 바빴기 때문에 방송을 그만두었어요. 9개월 정도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하고 배우고 있었어요. 결론은 회사 경력이 총 4년에서 4년 반 정도 있어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마이라이브에서 친해진 친구가 트위치라는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너 방송해봐 라고 추천해 주었어요. 그때 마침 오버워치라는 게임에 빠져 있기로 했었고요. 방송을 할 수 있는 컴퓨터도 있었죠. 고민했어요. 방송 한번 해볼까? 근데 또 자신감이 없었어요. 내가 과연 방송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끼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건 영어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보러 와줄까?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고 방송을 시작했어요. 회사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3분 정도 보러 오셨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과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항상 고민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 회사 분야가 안 맞고 해서 회사 또 그만두고 학원 강사로 취업을 했고 방송도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방송에 대한 부모님의 반대가 컸어요. 당연히 걱정이 되시니까. 부모님이랑 많은 대화도 하고 방송에 대한 제 열정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올 1월 방송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항상 방송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하고 싶은가? 우선 방송을 할 때마다 행복했어요.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나의 마음, 감정, 그리고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우선은 시작이 중요하다를 배웠어요.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시작을 하면 되는 것을 배웠어요.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좋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다양한 것을 많이 시도하는 도전 정신이 생겼어요. 또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은 열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방송으로 그 열정을 마음껏 뿜을 수 있었어요. 제 주변 또래 친구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고 색안경 없이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넓은 시야도 생겼어요. 또 외롭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봐주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힘든 점은 아까는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서 외롭지 않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 공허해지고 외로워져요. 주변에 있던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저 혼자만 남은 느낌이에요. 또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안정된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부정적인 시선이 많고 그래서 오는 내 감정의 동요가 너무 많아요. 하루는 엄청 행복하고 좋았다가 하루는 죽고 싶을 만큼 슬퍼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되고 멋진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서 삼성은하씨 크리에이터를 지원했어요. 저에게는 정말 좋은 과정과 경험일 거라고 생각해요. 또 서울 스트리밍 스테이션이라는 송출국의 파트너가 되었고요. 요즘은 게임 플레이하는 스폰서십도 들어오고 있어요. 유튜브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힘든 점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살아있음을 느끼니까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과 기운을 주는 방송인이 되고 싶어 다양한 것을 많이 시도하는 것 같아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저의 목표는
우선 더 인기가 많은 스트리머,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싶어요. 공부도 계속 하고 싶어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조금 더 자리를 잡으면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요. 결혼은 아직 당장 생각은 없지만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하고 좋은 사람이 있다면 연애도 많이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퉁이라는 사람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더 넓은 마음, 더 큰 그릇,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삼성은하씨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방송하면서 좋은 친구들, 좋은 시청자들을 만나고 또 저로 인해 누군가가 조금이나마 즐겁고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이상 저의 짧은 드로 마이 라이프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삼성은하씨 프로젝트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